LG실드 박정훈 연구위원님께서 제품 보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온라인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모시겠습니다. 박정훈 연구위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LG전자 박정훈입니다. 네, 저는 LG전자 CTO 부문에서 소프트웨어 센터 산하에서 시큐리티 기술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LG 쉴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올해 CES에서 LG전자가 LG전자의 제품 또 AI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안에 대한 노력을 총칭해서 LG 쉴드라는 이름으로 어나운스를 하게 됐습니다. LG 쉴드는 사실 여러 가지 LG전자의 보안 노력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름을 좀 붙였는데요. 오늘 그래서 타이틀이 Journey to Holistic Product Security라고 되어 있죠. 사실 뭐 보안을 완벽하게 하는 거는 어렵죠. 잘 아시겠지만 보안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우리가 기울이지만 완벽한 보안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까지 이 LG 쉴드에 이르기까지 LG전자가 어떻게 특히 이제 제품 보안 또 온전한 제품 보안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또 해나갈 것인지 그 비전들 LG 쉴드라는 이름에 담아서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여기 흐리게 적었는데 흐린 글씨는 읽지 말라는 뜻입니다. 읽으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제 기업 보안과 제품 보안은 다르다. 오늘 제가 제목에 Product Security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요. 제품 보안이죠. 우리 제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기업 보안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업 보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 들어올 때 뭐 출입 통제든지 아니면 우리가 쓰는 랩탑의 어떤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기업 네트워크를 보호하거나 제품 보안은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을 어떻게 해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서 우리의 고객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또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어떤 기업 보안 혹은 이제 겹치는 내용보다는 이 제품 보안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제품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제품들, 거의 모든 제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편리한 점들이 많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ThinQ 앱을 통해서 ThinQ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휴대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기기를 제어하거나 뭐 기기의 상태를 알 수 있죠. ThinQ On이라는 제품도 최근에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전 제품들 예전에 같으면 그냥 아무런 연결성 없이 독자적으로 사용했을 제품이지만 요즘에는 다 연결이 돼서 앱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긴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생기게 됩니다. 몇 가지 리스크들을 여기다가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동작이 이상해짐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뭐 보안이라는 거는 단순한 취미 생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해커들이 취미로 무슨 활동을 하고 이 보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심각한 영향을 받거나 하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안 해커들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침입을 하고 해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들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 잠깐 보시면 이상 동작으로 인해서 어떤 기기를 과열시킨다든지 기기가
이제 정상 동작 범위를 넘어서 오랫동안 사용된다든지 했을 때 화재 위험, 뭐 폭발 위험까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TV 같은 경우 가짜 방송을 혹은 뭐 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밑에 자막으로 가짜로 뭐 북한이 우리나라를 지금 침입했다든지 이런 이상한 방송을 집어넣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집안에 있는 뭐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이 유출된다든지 하는 프라이버시 우려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에너지 사용료, 전기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금전적 피해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냉장고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하면 뭐 전원을 뽑아버리거나 꺼버리면 되겠죠. 냉장고 같은 경우는 냉장 냉동을 중지시키고 어떤 온도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해킹이 발생했을 때 그냥 꺼버리거나 전원을 뽑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냉장실 혹은 냉동실 안에 있는 음식들이 다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소비자에게는 큰 위협이 없겠지만 악성 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해서 타겟 서버를 디도스 공격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국가의 기관망을 마비시키거나 뭐 이런 데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심각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기기들이 해킹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기기는 굉장히 넓은 어택 서피스라는 우리 그 말을 쓰죠. 굉장히 넓은 어택 서피스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면에서 많은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기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이 발생할 수 있고요.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서버 또 서비스에도 수많은 위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쪽에 공통되는 많은 위협들도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두 기기와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성, 뭐 프로토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결 자체에 대한 위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커넥티드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을 생각할 때 이 많은 위협들을 다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많은 연결에 대한 위협, 뭐 기기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솔루션은 없다는 거죠. 실버 블렛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요. 이거는 뭐 서양 어떤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뭐 웨어울프라든지 이런 사람이 상대하기 힘든 그런 괴물들이 나타났을 때 은탄환이죠. 실버 블렛으로 쏘면 죽는다. 그런 어떤 해결책이죠. 궁극적인 해결책. 그래서 많은 곳에서 보안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 단어를 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 이거 하나로 모든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보안에 있어서는 당연히 다른 많은 분야도 비슷하지만 이런 실버 블렛은 없다는 겁니다.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목에 프로덕트 시큐리티 앞에 홀리스틱이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요. 홀리스틱 단어를 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 파트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각 파트들만에 대한 어떤 이해로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전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완전하게 되기 어렵고 전체 시스템을 통으로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 시큐리티를 생각할 때 프로덕트이 가지고 있는 각 부품들, 요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지만 시스템 전체도 같이 봐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좀 사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 전체적인 보안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홀리스틱이라는 단어를 좀 썼습니다. 제가 처음 쓰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많이들 쓰고 있죠. 네, 보안을 생각할 때 홀리스틱하게 그런 비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스틱 프로덕트 시큐리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연결된 기기에 대해서 어떤 총체적이고 온전한 보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안 개발 프로세스고요.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때, 특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모든 개발 프로세스 상의 보안을 녹여서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코어 시큐리티 기술들입니다. 어떤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안 절차를 지키고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어떤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는 게 좀 식별이 될 거고요. 그 식별된 보안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기술들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프로세스를 지키고 모든 기술을 탑재해서 제품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취약점이 발생될 수 있고 새로운 해킹 기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시 이후에 보안 이슈에 대한 어떤 사고 대응 혹은 새롭게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대응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고 대응과 보안 패치, 업데이트 이런 것까지 다 모든 면이 고려되어야 어떤 홀리스틱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온전한 보안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봐도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안이 참 그래서 어렵죠.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보안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안은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새로운 용어들이 많고 또 개념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안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보안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안이 잘 눈에 띄는 거면 쉽게 알 수 있을 건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보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측정하기가 좀 어렵고 또 보안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또 어떤 보안 기술을 적용할 때 한 군데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기능들에 동시에 영향을 주고 많은 조직이 동시에 적용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곳에 걸쳐져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그래야 안전한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다른 조직들 혹은 다른 관련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안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보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만나서 보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중요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발 일정, 개발에 들어가는 리소스 또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실제로는 보안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보안과 일정을 두 개 놓고 봤을 때 일정을 택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안을 우리가 해야 된다, 보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안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명확하죠. 각국에서 규제를 만들고 있고 그게 법규화되고 있죠.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안에 대한 이런 규제들을 지키지 않으면 출시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B2B 고객의 경우 더 그런데요. 이런 보안을 어떤 보안 수준을 달성해라, 이렇게 보안 기능을 넣어달라, 이것들을 아예 요구사항으로 주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공격 트렌드, 해킹 사고들 이런 것들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쟁사 비교입니다. 네, 우리 회사는 특히 LG그룹의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겠지만 경쟁사 비교가 아주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갭 어널리시스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뭘 하시다가 보안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데 윗분들이 잘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할 때 규제 대비, 규제에서 얘기하는 리퀘어먼트들,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경쟁사는 이거를 지금 100%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50%밖에 만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갭 어널리시스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잠깐 시각을 좀 바꿔서요. 우리가 이제 목표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종류의 목표가 있습니다. 프로모션, 프리벤션, 이 두 단어를 여기 썼는데요.
프로모션 골이라는 거는 꼭 해야만 된다기보다는 하면 좋은 겁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이거를 하면 우리가 기쁨 혹은 뭐 돈,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걸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즐거워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꼭 해야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동기부여가 앞으로 이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동기부여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프리벤션 골은 좀 다른데요. 한다고 뭐 특별히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신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벤션 골 쪽에서는 약간 좀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뭐 벌을 받을 수 있다, 혹은 굉장히 큰 재정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동기부여 요소가 됩니다. 시큐리티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네, 시큐리티는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벤션 쪽에 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안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보안을 강화해서 딱히 뭐 돈을 더 많이 번다거나 이러기는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특성상 시큐리티는 프리벤션 골 쪽에 속하게 되고, 어떤 규제를 만족시킨다 이런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제품을 못 파니까요.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이냐? 프리벤션 골로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긴 하지만 시큐리티를 잘 하려면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규제 만족을 위해서 사람도 많이 투입시켜야 되고 뭐 돈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규제를 만족시키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면 나중에 그 많은 리소스에 대한 정당화, 어떤 챌린지가 계속되게 되고요. 그래서 프로모션 골로서의 시큐리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 여기 이제 나열들을 좀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IBM, 뭐 시스코, 하만 이런 회사들은 보안을 강화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보안 기술들, 보안 서비스들을 이렇게 유지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그 리소스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걸로 회사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라는 사업이 된 겁니다. 다른 회사의 보안을 책임져주고 컨설팅해주고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사업화가 된 거죠. IBM도 마찬가지고요. 시스코도 같은 관점입니다. 삼성은 조금 다른데, 삼성은 그렇게 해서 보안을 자체를 사업화한다기보다 보안이 강하다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좀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회사들이 보안 전문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안에 대한 이런 나름의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 영역 혹은 마케팅 요소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안을 프리벤션 골뿐 아니라 프로모션 골로서도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어차피 보안을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어차피 보안을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이왕이면 양쪽 다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올해 초에 LG 실드라는 것이 이제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요, 보안 기술의 브랜드 네임을 저희가 달게 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차피 보안 관련 규제, 인증 요구 때문에 많은 리소스를 넣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좀 정당화할 방법이 없을까입니다. 보안 기술이 굉장히 낯설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객한테 LG전자 제품은 보안이 이렇게 좋아요, 이런 좋은 기술들이 들어갔어요 라고 설명하기가 어렵고 설득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고객 소통 및 홍보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능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렇게 딱 삼성은 녹스 이렇게 하면 이게 보안이 잘 돼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LG전자도 이렇게 LG 실드 이걸로 보호하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를 좀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LG 실드의 정의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홀리스틱한 시큐리티를 추구하는 LG전자의 모든 보안에 대한 모든 노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모든 측면을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그리고 보안 기술 이것들을 다 통칭해서 LG전자의 제품과 데이터를 항상 안전한 상태로 보호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보안 시스템이다. 근데 시스템이라는 게 그걸 모든 것을 통칭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LG 실드가 LG전자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LG 실드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이왕이면 기존의 보안 요소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런 보안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담아서 어떤 조건을 좀 설정을 했고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만 LG 실드 네이밍을 할 수 있도록 좀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G전자 제품들의 보안 수준도 더 높아지는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뭐 어려운 조건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프로세스상 어떤 LG 전자 가지고 있는 LG SDL. LG SDL은 Secure Development Life Cycle이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예외 없이 잘 준수를 해야 된다. 여기 LG PSRT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뭐 SDL의 일부긴 합니다. PSRT는 아까 홀리스틱 설명할 때 출시 이후에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인가 이벤트에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이게 프로덕트 시큐리티 리스폰스 팀 이게 좀 원래는 이제 인시던트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뭐 이런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을 만족시켜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LG 실드 기술을 제품에 적용해야 됩니다. 제품군에 따라서 필요한 보안 기술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품군에 따라 필요한 LG 실드 보안 기술을 탑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다 준수한 제품만 LG 실드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재미없는 슬라이드인데 그냥 쭉 나열돼 있으니까. 자, LG 실드 기술은 그럼 어떤 게 있느냐? 그거를 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고요. 저희가 LG의 시큐리티 리퀘어먼트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보안 요구사항들을 여기 뭐 몇 개의 카테고리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나뉘어져 있는 보안 요구사항들 중에서 이거 말고 카테고리들이 좀 더 있는데요. 어떤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 특정한 보안 기술이 있어야만 그 카테고리에 있는 요구사항들을 달성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로만 한 7가지 정도를 좀 뽑았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그 요구사항들의 카테고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안전한 데이터 저장.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의 상세 요구사항들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한다. 이런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세부적으로 안전한 데이터 저장에 관련된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솔루션은 여기 있는 것처럼 트러스트존 베이스드 키 매니지먼트인데요. 그 얘기는 트러스트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OS가 돌아가는 이런 노멀 월드가 있고 노멀 월드와는 구분된 어떤 시큐어 월드라는 게 ARM에서 제공하는 트러스트존 기반으로 존재합니다. 조금 다른 OS가 돌고 서로 어떤 주고받는 데이터들이 제한되어 있고 서로 메모리 액세스나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돌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는 노멀 월드가 해커에 의해서 완전히 해킹이 되고 거기가 무력화되더라도 트러스트존 쪽은 안전하다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는 트러스트존에 암호화 키를 그쪽에만 저장하고 암호화 키가 노멀 월드 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다른 리퀘어먼트들, 다른 요구사항들에 대한 카테고리도 비슷하게 그 카테고리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보안 기술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기술들로 LG 실드 솔루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사실은 아직도 개발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모든 솔루션이 아직 제품에 탑재되어 있거나 한 상태는 아니고, 또 어떤 제품들은 이 중에 탑재를 할 수 있음에도 아직 탑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홀리스틱 시큐리티를 약간 다른 관점에서 다시 좀 보면요, 여기 위에 보시는 저 동그라미가 니스트, 미국의 그 기관이죠. 미국에서 기관에서 발표한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5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Identify, Protect, Detect, Respond, Recover. 최근에 하나 저기 가번이라는 게 추가돼서 6가지가 됐는데, 가번은 아까 LGSDL이나 이런 프로세스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술 관점으로는 그 바깥에 있는 5가지 원에 있는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을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라고 이렇게 좀 쭉 써놨는데요.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 기술 제품 보안에서 흔히 쓰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풀어서 다시 보자면, 기초적인 어떤 시큐리티 대응, 그것이 좀 발전돼서 소프트웨어 기반 시큐리티, 하드웨어 기반 시큐리티, 여기까지가 이제 식별 보호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품이 나간 이후에 침입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탐지하는, 그리고 탐지가 됐을 경우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복구하는 그런 기술까지 LG 실드는 여기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필수 시큐리티 기능들은 LG 실드 기술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시큐리티 여러 가지 뭐 시큐어 부트라든지 이런 피처들일 거고요. 소프트웨어 기반 시큐리티부터 많은 LG 실드 기술들이 쭉 개발이 돼서 제품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탐지, 실시간 탐지 쪽을 가게 되면 실제 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출시 이후에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를 건데, 그것을 실제 침입을 탐지해내고 탐지의 또 이후 대응 복구까지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LG 실드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가 제품을 쓸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기술들 중에 밑줄 친 것들은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재미없는 내용이라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거는 생략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네. 요 한 가지만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아침에 이제 바하틴 또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향후 이제 암호화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건 아직 제품에 적용된 건 아니고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PQC, 뭐 FH 막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전이도 있지만 앞으로 가야 될 전이도 있는 거죠. 저희가 LG 실드 얼라이언스라는 타이틀인데, 이건 저희의 어떤 뭐 비전이나 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은 어느 한 사람이 혼자 한다고, 어느 한 회사가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LG전자는 다양한 파트너들하고 함께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 전문 기업, 학계, 뭐 인증기관, 펜테스트 업체, 그리고 우리 그룹사 같이 좀 해나가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계열사나 혹은 파트너들을 위한 어떤 보안 인증 프로그램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만들어가는 전의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 동참하는 전의에 함께 해주시기를 촉구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 강의 때도 여기 앉아서 질문해주셨던 연구원님이신데요. 처음에는 제가 옷을 갈아입으셔서 못 알아봤다가 아, 그분이시구나 했습니다. 너무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릴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 세션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다리시던 점심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전 신청하신 분들께 저희가 런치박스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수량이 무한정인 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더 재밌는 세션으로 저는 잠시 후 12시 4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